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공약 검토를 맡은 한양대학교의 우아영입니다. 전반적으로 4명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 4명의 사인의 후보들의 전체적인 공약 내용 자체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제도 공약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그 다음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이제 도합 100만 호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공공자가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 위주의 정책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100만 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거의 다 유사한데요. 약간 차별점을 둔다면 이제 심상정 후보만이 다른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 위주의 정책, 이제 무주택자 주거 수당을 이제 기존에 있던 주거급여죠. 이제 주거 수당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명의 대선 후보 모두 다 뭐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표적주의적인 주택제도를 떠나가지고 보편주의적인 주택 정책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산계층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별화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공약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괄목할 만한 점은 이제 위치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에 지어주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의 단점을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 정책 제도의 이제 패키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이제 물론 그 내부에 이제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긴 한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 제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그 외에도 이제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이제 모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그 100만 호에서 그 100만 호를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물량으로서 세분화시키는 거에 대한 구체성은 아직 조금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100만 호지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호, 그 다음에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 호,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 호는 공공입대주택으로 이제 100만 호를 하겠다고 했고요. 약간의 차별점은 이제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존의 주택제도와도 이제 나중에 요약돼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제 특이할 만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주 후에 이제 공공에 이제 이것을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이제 보장해주겠다는, 즉 물론 이제 청년만을 대상을 하는 건 아니죠. 거기 언급돼 있는 공약 내용에 보면은, 근데 어쨌든 청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 첫집주택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주변에서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300%에서 500% 상향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역세권 청년 주택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간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공공이 이제 공급만을 하는 것을 떠나서 민간은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0만 호 공약 물량의 절반인데요. 그 5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은 정확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입지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3기 신도시, 그 외에 이제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실은 뭔가 기존 주택과 달라 보이지만 네이밍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큰 결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주택 정책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제도 정책 역시 기존에 있던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제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 지지부진하게 항상 이제 논의가 되어 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공급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서도 100만 호
100만 호, 200만 호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200만 호를. 반면에 이제 어디에 어떻게라는 구체성은 전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괄목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은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이제 수요 위주의 정책도 함께 고민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주거 수당을 지금 현행 이제 작년까지는 45% 기준 중위소득의 45%가 이하까지가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46%죠. 그거를 이제 60%까지 이제 밴드를 넓히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상당히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적으로 수요 위주를 바라봤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기준 역시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 호, 그 중에 청년을 위한 이제 안심주택을 50만 호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으로 이제 적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하겠다고는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용적률 상황을 얼만큼 그다음에 얼마만큼 어디에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이제 앞에 있는 3명의 후보들에 비해서는 2명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구체성은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뭐 기본주택,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뭐 토지 안심주택 다 네이밍을 새로 하고 나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제도와 굉장히 이제 동일한 면이 많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고요. 청년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공공분양주택과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역세권 첫집주택과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공 개념으로서 토지임대부 주택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일부 물론 이제 자가와 임대에서 차이는 생기지만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권 역세권 청년주택과도 굉장히 이제 사실 유사한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한 가지씩의 이제 차별점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명의 후보들에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급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기본적인 부동산 제도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모두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제가 검토한 이 제도는 사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거든요. 물론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지금까지도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없었던 이유, 물론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공약했던 것들과는 달리 많이 증가시킬 수 없었던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제도에서도 항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공약에서 사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청년들 주거 취약계층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독특한 제도인데요. yani 독특한 타겟팅이죠. 사실 그 어느 나라를 봐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 취약 제도는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아마 청년들의 박탈감이 이제 심했겠죠.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없겠다는 그러한 아마 박탈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행 주택 가격에서는 분명히 청년들도 사실은 홈오너십, 자가를 가질 수 없는 주거 취약계층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기본주택에서는 중산층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청년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은 어떠한 우선권을 갖는 더 먼저 고민을 해야 될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민들은 약간 조금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입주 희망 가구들을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희망 가구들을 추정을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추정가죠. 추정을 했을 때 보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긴급하게 필요한 계층 수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을 보면은 대략 한 20만 가구. 반면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가구. 그다음에 그 밴드를 한 100%까지 높였을 때는 사실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31만 가구와 청년층은 15만 가구. 그렇다면은 저 비중 중에서 사실은 더 많이 우선권을 둬야 될 계층은 물론 청년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계층에 대한 시선도 조금 돌렸으면 어땠을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은 듭니다. 반면에 이제 관리의 비효율성인데요. 기존에도 되게 많은 대선 후보들이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몇만 호 건설하겠다 공격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달성을 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로 공급을 해왔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들은 공급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근래 학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전임주택학회장이신 이제 지규현 교수님께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대기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100만 호 뭐 건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임대주택제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서민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그다음 매입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근데 사실 이것들이 다 서로 다른 공급 주체, 서로 다른 주택 유형, 서로 다른 그 기준 크라이테리아, 그 서로 입주 기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소득층, 특히 이제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들은 본인이 찾아서 각각의 주택 유형에 맞게 이렇게 그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락했을 시에는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응모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의 도입 필요성을 이제 지금 학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공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기자 명부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실수요가 파악이 되겠죠. 왜? 명부상에 기재된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을 유형 통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국에서 만약에 기본주택이나 역세권 첫집주택이나 청년 원가주택들이 정말로 그 앞에 있는 주택제도와 다른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되게 유사하게 제 입장에서는 보입니다만은 그럼 따로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그렇다면 유형 통합을 하고 있는 이 기조에는 맞는 것인가 라는 약간 생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입지는 어디에 공급할까, 그러니까 얼마보다도 어디에 공급할까도 굉장히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니고요. 물론 그 현실 가능성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기회의 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의 질가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다릅니다. 사회 경제적인 기회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유한 동네, 뭐 강남을 예를 들어보죠. 강남에 살게 되면은 일단 다양한 어메니티를 누릴 수가 있죠.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가 있죠. 범죄로부터 안전하죠. 어떠한 굉장히 기회가 차별화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생활권에는.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똑같게.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과거의 임대주택 제도들은 물량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굉장히 열악한 생활권에 입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집은 줄 수 있겠죠. 물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떠한 범죄로부터 또는 교통사고 등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면은 결국은 자산 형성에 문제가 생길 테고 그 자산 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다시 그러니까 열악한 생활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세권에 대해서들 모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물론 이 역세권의 중요성이 얘기 나온 거는 약간 조금 아쉽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청년층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직주 근접의 문제겠죠.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얘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가능성 있는 후보지들이 역세권, 그다음에 국공유지, 유유부지, 그다음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죠. 여기 역세권 내에 모두 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100만 호를 거기다 짓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가 2019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급되는 가구 수가 1만 가구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민간 임대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약된 물량을 역세권에 다 넣을 수 있느냐? 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있겠죠. 물론 국공유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태생적으로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 주택을 공급하는 건 이제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제 님비 행태라는 게 발생을 하죠. 아무리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주변 예를 들면은 거주민들의 님비 행태가 있다면 넣기가 어렵고요. 입지시키기가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과천시에서 과천청사 유휴부지가 있었죠. 그곳에다 4,000세대 임대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어쨌든 처리를 하게 됐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게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있던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빈곤의 집중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입지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고 특정 지역에다가 고밀로 임대주택을 다 몰아서 지으면은 공급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한다면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빈곤의 집중이라는 그러한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낙인 효과 또는 주변에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거지 분리 문제,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뚜렷하게 갈려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있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많은 임대주택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입지 자료를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입지들을 뿌려봤을 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님비 행태든 또는 어쨌든 행정상의 편의성이든 아니면 또는 토지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이 열악한 생활권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1분위에서 3분위 계층이 몰려있는 어떤 열악한 생활권에 배치되고 있고요. 거기를 7분위까지 포함시킨다면 거의 90%가 거의 그런 생활권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상정 후보의 수요 위주의 정책, 예를 들면은 주거비 급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실정에서는 조금 새로운 접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급 위주의 정책이 좋으냐 수요 위주의 정책이 좋으냐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공급 위주의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번에 내 정권에서 50만 호를 건설했다, 100만 호를 건설했다 등 보여주기 굉장히 쉽겠죠.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입지의 자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 취약계층 같은 경우 공급된 그 지역에만 들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직주 근접이나 좌파호징 밸런스, 스페셜 미스매치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낙인 현상, 저쪽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낙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수요 위주의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하게 주거급여 제도가 있는 건데요. 장점은 뚜렷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이 급여를 이러한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자체가 덜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마에다가 내가 바우처를 받는 이제 주거 취약계층입니다라고 사실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량적인 측면이죠. 사실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들보다는 사실 물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뚜렷한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에서는 너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재원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등은 이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존 재원 조달 방식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이라는 게 사실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LH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가 지금 임대주택 건설만으로 이제 연 평균 최근 5년을 살펴보면은 9천억 원 정도가 생기고 있고 SH공사 같은 경우에 3,500억 원 정도가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적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한 건설 단가에서 공공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90%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에 대해서 계속 그런 적자가 SH공사나 LH공사는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공공재정이라는 것도 재정을 지출해야 되겠죠. 그러한 지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평균 대략 물론 이제 구득이 가능한 건설 원가로만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18평형 정도를 짓는다 하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호를 짓게 됐는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3조 원이 들어갈 테고요.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질수록 아마도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은 더욱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에 대한 문제도 역시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제도에서 항상 이제 학계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성도 분명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